화면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짐작은 되실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어제 결과를 내놨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원전 과정, 폐쇄 과정에 위법을 불러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멈춘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3,700억이 날아갔고 이것이 월성 원전 1호기 위법 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속보성으로 좀 짧게 짚어봤는데 이 얘기 좀 심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도원 의원님. 네. 정말 대통령 한마디에 수직적으로 이제 꽂아내린 이 한마디에 조기 폐쇄가 결정됐고 그 중간에 배궁구 전 산업부 장관이 위법을 저질렀냐. 이 논란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 그 부분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핵심은 뭐냐면은 첫째는 경제성이 조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이 조작됐기 때문에 폐쇄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암시한 거고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추후라도 검찰에서 수사할 거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점의 시작이 2018년 4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보좌진에게 월성 1호기는 언제 가동이 중단되느냐 이걸 묻는 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바로 다음날 배궁규 산업부 장관에게 갔고 백 장관이 그렇다면 원전을 즉시 가동을 중단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날 산업부가 한수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고 청와대에 보고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라 하면서 이후에 벌어진 그 경제성 조사에서 여러 가지 수치를 조금 조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3,700억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그 프로젝트를 220억까지 줄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했다. 이런 내용이 알겠습니다. 바로 이 감사 결과인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러면 공무원 사회가 이제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안 따르기는 참 어렵죠. 그거는 어느 조직사회나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그 피해액이 야당의 주장처럼 정말 3,70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기에 이제 어두운 이면인데 대통령이 결정해서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데 대통령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건 정치인보다는 관료들이거든요. 근데 관료들이 원래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가라는 정치인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또 정권 밖에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왔다 갔다 갈짓자 하다가 정책이 지금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검토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탈원전을 나는 할 거야 라고 하고 아까 영상 보셨듯이 이제 원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정하고 그러나서 거기에 맞게 지시를 내리니 이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어떤 검토나 이런 거 없이 그거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근데요, 대통령 공약사항이면 다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슈가 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한반도 대운하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선 선거 한반도 대운하가 맞냐 틀리냐는 그렇죠.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논란이 됐었어요. 결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당선됐으면 해야죠. 공약이니까 한반도 대운하. 안 했습니다. 왜? 이미 그게 공약으로 나왔을 때 당내 경선 또 대통령 본선 과정 그게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되면서 단점은 또 부각되고 그래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접은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에 탈원전인 거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당시 대선 과정에서 탈원전 할까 말까가 이슈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못하시죠? 왜? 없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 내가 당선된 이후에 자, 내 공약집에 탈원전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는 거야. 저는 굉장히 이건 비이성적인 결정이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공약집이 있다 하더라도 집권하고 나서 전문적인 관료들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공약을 무조건 한다. 관료들은 이제까지 원전 잘 짓다가 대통령이 원전하지 말라네. 나는 이제부터 태양광을 해야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다가 나라는 표류하는 거죠. 나라의 국정은. 알겠습니다. 당시 이 해당 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출신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어제 국감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과라든가 이사의 과정에는 관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계시는지는 참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저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조상호 대변인,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게 주장인데, 이 감사 보고서엔 비서관 한 명이 행정관 N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걸 쏘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건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을 때 문책 수준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제 말단 공무원과 과장급만 하는 거고 비서관이나 청와대는 왜 이 문책을 안 하냐. 이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좀 과잉 충성의 문제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5년 5월 달에 그 사용 연한이 종료가 돼가지고 30년 사용 연한 종료로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계속 운전 허가라는 걸 내면서 이제 사용 연한을 연장시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처분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서울행정법원에. 그래서 결국에 그 행정법원 판결로 그 사건이 그 계속 운전 허가는 안전성 검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래갖고 취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로 이미 이 월성 1호기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경제성 평가, 물론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총체적으로 문제라면 그런 이제 이렇게 원전 폐쇄에 대해서 좀 더 손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꼭 경제성 평가에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안전성에서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쇄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과잉 충성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아마 그 감사 결과로 최종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는 이제 조금 짚어야 될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수원에서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있을 경우에 혹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사실은 통과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논점이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 그럼 경제성을 따져보자.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제 감사 결과를 보니까 경제성이 적어도 3,707억 원 정도의 그 경제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수치를 낮춰가지고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떨어뜨렸다. 이 부분을 지금 감사원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이것 말고도 어제 새롭게 알려진 중요한 내용은요. 감사원 면담을 하루 앞둔 휴일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400개가 넘는 원전 자료를 한꺼번에 삭제한 걸 겁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저희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부분이요. 이른바 도둑 삭제라고 불리는 저 부분. 오늘 야당에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이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법적 책임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인데 김주옥 교수님. 청와대 행정관 하셨었잖아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떤 지시를 받았겠지만 이렇게 400개가 넘는 파일을 삭제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삭제가 안 되죠.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요. 문서라고 하는 건 밖으로 들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생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결과가 나왔고 아마 검찰에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경위가 밝혀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좀 불안하다면 좀 계속 저기서 경제성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기존 방식의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변화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평가도 과거에는 이윤 중심의 평가였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소위 주변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그다음에 소유 지배구조, 그다음에 노동자 노조 문제, 주변 주민 문제, 관계 회사 문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 속에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갖다 평가하는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같은 국가들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 속에서 탈원전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에게 공약한 상황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다음에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어디서 왔습니까?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그러니까 대유행이요? 대유행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경제성 평가라는 측면과 다르게 좀 새로운 방식들의 평가를 통해서 원전에 대한 평가를 되찾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건을 만약에 고의적으로 만약에 파쇄를 했거나 예. 삭제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 그것이 개입됐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저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민 말씀, 저하고 화면을 같이 더 한번 볼게요.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이 사람들, 이 공무원들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400개가 넘는 이 관련 파일 가운데 120개는 복원이 안 됐어요. 다시 불살려내서 했다는데 여기 뭐 청와대 관련 문건들도 많을 거라는 얘기. 이거 나중에 검찰 수사하면 다시 뭐 복구해서 알아낼 수는 있는 겁니까? 글쎄 모르죠.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저게 또 포렌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번에 감사원에서 포렌식을 시도를 했는데 저 120개는 끝까지 복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감사원 서기 이제 얘기에 따르면 삭제 후에 복구가 어렵도록 뭐 파일명을 수정했다 뭐 이렇게들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걸 삭제한 걸 복원 당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방법을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게 아마 복구할 때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뭐 찾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찾게 문건의 제목을 좀 바꿨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예. 예를 들어서 뉴스탐10 파일인데 뉴스탐10이 아니라 그냥 뭐 야구 뭐 이렇게 제목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저는 이거 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요. 물론 뭐 위에서 시켰다 그러면 형량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의 독립기관의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에서 안 걸리려고 파일을 삭제했다? 저로서는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야당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건 뭐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다시 한번 저 파일을 뭐 복구를 시도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예. 기술적으로 그게 나오는지는 전 참 모르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말고더라도 네. 검찰이 만약에 형사고발 조치해서 수사를 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저 파일을 삭제한 게 맞다면 그다음에 감사원법 위반, 그다음에 공용서류 무효죄 뭐 이런 걸로 일단 수사를 할 것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파일 삭제한 거 말고 탈원전 정책에서 예를 들어 경제성 평가를 뭐 바꾸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징계를 요구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수사를 들어갈지는 조금 의문시 되긴 해요. 예. 예.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그 문서를 실제로 의미가 있는 문서들을 파기하고 삭제한 게 맞다면 형사처벌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감사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네. 사실과 맞겠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맞다면 그러면 그 고발 조치까지 가야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건 맞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버에 만약에 등록된 문서라면 이미 삭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이걸 뭐 관리자라고 해서 삭제하게 허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공문서라는 건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열람의 제한을 둘 필요는 있지만 그게 영구히 보존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만약 서버 제한, 이게 기간 내에는, 만약 보존 기간 내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문서를 이미 파기하는 그 자체를 아예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여권에서는 글쎄요, 달갑지 않은 이 감사 결과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입지와 여권의 비판 목소리도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국감 얘기, 오늘 있었 국감 얘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